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한 해의 평균 금액보다요, 가계대출의 비중 금액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 정도로 대출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년에 금융위에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DSR만 규제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신용대출에 대한 DSR도 함께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DSR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용대출의 DSR은 뭘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봤고, 이번 주는 DSR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용대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목요일은 주택담보대출의 DSR 이 적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LTV가 있고 DTI가 있고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LTV는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한도의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DTI란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의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연소득 대비 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산한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DSR은 DTI보다 좀 더 높은 대출 한도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DSR, 이걸 좀 축소시키겠다라는 거고, 조금 더 핀셋으로 수요 정책, 이 수요 억제 정책을 좀 강행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행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규제했다면 이제는 차주 단위로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해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주라는 건 뭐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고요. 현행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A은행, B은행 가서 신용대출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각 은행마다 DSR을 따로따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주 단위로 DSR을 한꺼번에 확대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에 모든 은행에 DSR을 한꺼번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각자 따로따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DSR을. 근데 2022년 7월부터는 한꺼번에 DSR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받을 경우에 DSR 따로 적용을 했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8천만 원 초과를 넘어가시는 분이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를 받을 경우에 DSR을 적용시켰다면 2021년 7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모든 규제 지역에 9억이 아닌 6억 초과 주택에 DSR을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소득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1억 원 초과를 받을 경우에 DSR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2022년 7월, 내년이죠. 내년이 넘어가면 각자 따로따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규제했던 걸 이제는 한꺼번에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총 대출 2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DSR을 그냥 과감하게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2023년 7월부터는 2억이 아니라 대출 1억이 초과되는 걸 그냥 받는 경우에 뭐든지 그냥 DSR 다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신용대출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반대로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규제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도 최고 10년에서 2022년 7월까지 5년으로 하향 조정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 평균 만기가 약 5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이 평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신용대출 만기라고 보는데, 우리 보통 신용대출 받으면 5년짜리 제일 많이 받죠, 그죠? 근데 고소득층, 이제 신용이 확실하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최고 10년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평균치 제일 많이 받는 수준으로 5년이죠, 5년. 그래서 5년으로 하향 조정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10년짜리를 5년으로 하향 조정시켜버리면 DSR이 완전히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신용대출 1억을 5% 금리로 해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신용대출 1억인 경우에는요,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보통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만기일시 상환은 이자만 계속 내다가 매달 만기가 됐을 때 이제 한꺼번에 1억을 납부하는 걸 이제 만기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리금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금 1억에 10년 이 10을 나눕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자를 얼마나 내요? 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 15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을 5000만 원에 나누면 몇 프로가 나오냐? 곱하기 100 하면 30%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 기준에선 당연히 신용대출 1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근데 2021년 7월 이제 2달 뒤면 7년으로 축소가 됩니다. 만약에 7년으로 축소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원금 1억에 7년을 나누고 이자 500만 원 더하면 1년에 내는 원리금이 약 19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930만 원에 5천만 원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얼마나 나오죠? 38.6%가 돼요, DSR이. 그리고 2022년 7월 기준에서는 10년짜리가 5년으로 축소가 됐죠. 자, 이럴 경우 원금 1억에 5년을 나눠서 이자 500만 원을 더하면 연 원리금이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나누기 5천만 원 하면 DSR이 5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2022년 7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한꺼번에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죠. 근데 2022년 7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든 총 대출에 2억이 초과되는 부분 40%만 적용시키겠다라는 건데, 이미 DSR 50%가 넘어가서 이분은 신용대출 1억을 아예 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그럼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상환을 해야지만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40% 적용해서 대출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